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1월 달에 공부하러 오셨네요. 어떻게 새해 어떻게 목표는 좀 정하셨어요? 새해 목표는 이제 그 자격증 따는 거. 예. 오늘 이 부동산 공법 첫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는 소문 좀 들으셨습니까? 좀 들으셨죠? 예, 가장 어려운 과목.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요. 매년 이제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 조사를 해요. 시험 보신 분들한테. 당신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냐? 그럼 부동의 1위가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 선생은 3D 업종이에요. 가장 어려운 걸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저를 아끼고 좀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좀 어렵다 그러는데 요령 있게 좀 공부하시면요 점수는 아주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공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 제가 좀 잔소리가 많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공법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할 때 이 방향을 좀 잘못 잡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을 한참 올라갔는데 정상에 가서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 방법을 좀 잘 좀 잡으시고 하시면은 점수는 안정적으로 나와요. 근데 처음에 방법을 좀 잘못 잡게 되시면은요 많이 헤매고 정신 차리고 나면 시험 보러 가야 될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좀 잘 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부동산 공부 첫 시간인데요. 일단 이 부동산 공법이 이제 어떤 건지, 이제 공부 방법은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먼저 좀 이제 공부 좀 해보고요. 이 부동산 공법 이제 합격자들 설문 조사하면은 일단 어렵다는 거죠. 이 공법의 공자가 공포의 공자래요. 공포의 법, 예, 공법. 예. 원래 공법을 이렇게 쓰거든요. 예, 공공의 법이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공포의 공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법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한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단 이 분량이 엄청나요. 분량이 엄청납니다. 우리 시험 과목 중에 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공인중개사법이 법 조문이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이 법 조문 200개. 우리 요 부동산 공법은 조문이 몇 개나 될까요? 2,500개.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조문 200개 가지고 40문제가 나오고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세상에 2,500개 조문에서 40문제가 나와요. 분량이 12배가 넘죠. 근데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똑같이 하루씩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공인중개사법 교수님. 세상에 200개 조문을 가지고 두 달을 진도를 끝내고 나는 2,500개 가지고 두 달을 끝내거든요. 그럼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요 부동산 공법은요 난해해요. 난해하다. 어려워요. 한글이라서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아주 난해합니다. 예, 어렵죠. 그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이유. 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기억이 오래 가지 않는다. 공부하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예, 돌아서면은 내가 전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기억이 오래 안 가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이 아주 빈번해요. 개정이 빈번하다. 그래서 공부하고 돌아서면은요. KBS 9시 뉴스를 보면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부동산 공법이 개정된다는 뜻이에요. 야, 어저께 공부했는데 그 내용이 바뀌어. 또 공부해. 또 바뀌어. 그래서 이 개정이 빈번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 네 가지가 주 원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네 가지를 극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먼저 일단 이 분량이 많다는 것은요. 요거는 압축을 해야 돼 내용을요. 압축. 줄여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의 전체 분량이 한 이 정도. 자, 이 정도를 공부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100점은 필요 없죠? 60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60점만. 근데 공법을 50점만 맞고 다 합격을 해요. 중개법이 있거든. 중개법은 공부 조금만 하면 70점, 80점은 다 나오니까 공법 50점 맞고 중개법 70점 맞으면 평균 60 나오죠. 그렇죠? 예. 근데 이만큼을 공부하면 100점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절반을 줄여요. 여기가 95점, 여기가 5점이에요. 그러면 공법의 전체 공부량을 절반을 압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95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나머지 절반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와. 두 문제.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쪽 공부하셔야 돼요? 이쪽을.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다 이쪽을 질문하세요. 왜? 더 신기해 보이거든.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쪽은 시험에 잘 안 나온 부분이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요 말을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혹시 지가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저는 뭐 공법 공부한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수준의 내용들은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쪽은 여러분 일단 관심을 끄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걸 또 다시 또 반으로 나눠. 이게 이제 8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분량을 4분의 1로 줄이면 80점. 예, 80점입니다. 공법 80점을 맞으시면은요, 거의 만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분들 중에서 올해 80점, 85점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 학원에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셨어요. 근데 결석 안 하고 꾸준히 듣고 이제 복습 좀 하시고 하니까 시험장에 가니까 80점, 85점씩 나오시는 거죠. 이쪽 부분 다 맞힌 거예요. 이걸 다시 반으로 줄이면 60점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목표가 이거지 60점. 공법 60점을 맞고 2차 시험이 안 되시는 분은 거의 없죠. 공법 60점 맞았는데 2차 시험 떨어졌다. 이런 사람은 해외 토픽에 나와요. 진짜 너무 드물어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주로 어느 부분을 집중 공략하셔야 돼요? 이쪽이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점 부분은 매달 열심히 외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 올 여름쯤 되면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좀 넉넉하게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은 절 넘어가시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공부에 압축을 하는데 이 압축은 제가 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압축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양을 대폭 줄여드릴 거예요. 그 압축을 하고 이 압축한 데서 시험 문제가 95점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법은 또 이게 난해하거든요. 난해한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례를 가지고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혹시 요즘에 무슨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는 거 있어요? 드라마 보시는 거 있어요? 뭐 OTT나 이런 거 드라마. 예. 그 오징어 게임 보고 나면은 누가 이제 줄거리를 물어보면 다 대답을 다 하죠. 예, 주인공은 누구고, 그렇죠? 예. 이상하게 우리 부동산 공법 공부하신 분한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왜? 예, 이게 공부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머릿속이 튕겨 나가요. 예, 안 들어와.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이제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뭐 몇 달간 계속했던 드라마인데요. 누가 물어보면은 한 5분 내로 줄거리를 설명 다 해줘요. 주인공은 누구고, 뭐 남자 여자 주인공 어떻게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한 5분 만에 전체 드라마를 다 본 것처럼 다 설명해 줍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스토리에 빠져서 같이 보다 보니까 안 까먹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사례를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우리 그 전체 진도 범위는 제가 다 해본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교 겸임 교수로 두 군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저희 세종 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하나 저기 천안의 호서대 대학원의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두 군데 제 겸임 교수로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르치고 있는 이 부동산 공법 내용은 실제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 얘기는 거의 안 까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무슨 재개발, 재건축도 나올 텐데 제가 재개발 투자한 거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예, 재건축했던 거. 예, 그러면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안 까먹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숨은 뜻을 아셔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고. 기억이 오래 안 남는 것은요. 물론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암기 방법이 있죠, 그렇죠? 암기법을 동원해서 단순한 것들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예. 근데 이 외울 때는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잖아요. 절대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외우시면은요 성적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정이 빈번한 것은 제가요 자료를 정리해 줍니다. 자료로 정리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개정된 것을 뉴스에 봤다 그래서 바로 혼자 그걸 찾아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정된 게 또 개정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뀐 게 몇 달 있다 또 바뀌고 또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시험장에 갔었을 때는 정답이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한 2달 정도 개정된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요. 예, 그리고 요거는 현재 개정이 됐지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바뀔 것처럼 보이면 그건 빼놔요. 왜? 똑같은 걸 우리가 2번, 3번 못 외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정리해드린 여러분들은 따로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부동산 공법이 이제 득점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공법은요, 전체 1월 달부터 우리 10월 달까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공부가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보면 200개 조문, 200개 조문은 진짜 적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2,500개 조문. 그래서 진도는 2달 단위로 끝나지만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는 것은 10월 달까지 전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고 중요한 것은 결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결석하지 않고 일단 학원에 나오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머리를 이렇게 열어서 내용을 채워서 다시 닫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안 나오시는 분은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 결석을 하셔야 돼요. 주로 무슨 과목 결석하면 됩니까? 예, 공법 결석하면 안 되니까 무슨 과목? 예? 우리 그 공법하고 이 민법, 개론 이런 것들은요, 진짜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 대개 이제 결석할 때 보면 중개사법 때 많이 결석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공법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결석하시면은 나는 시험 보기 싫어요 하는 묵시의 의사 표시. 하여튼 열심히만 따라오시면 별 어려운 게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요, 보통 언제쯤 되면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냐 그러면 한 3, 4월 달은 지나야 돼요. 3, 4월 달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 공법 공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점수예요. 이쪽이 점수. 이쪽이 이제 기간입니다. 여기가 1월 달, 3월 달, 5월 달, 뭐 7월 달 그러면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잖아요. 성적 향상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2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는요. 예. 그리고 실제 성적은 이때 확 오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성적 향상 그래프가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부하고 다음 날 바로 성적이 나와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구간이 이때예요. 한 3월 정도가 힘들어요. 왜? 공부를 하다가 2달 했는데도 문제를 풀려고 보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뭐 실력이 안 쌓인 게 아니라 실력이 쌓여서 뭔가 넘치기 직전이 돼야지만 실력이 향상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법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좀 낯선 단어들이 많습니다. 생활에 잘 안 쓰던 단어들. 그다음에 이 단어에 익숙해지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기간은 좀 믿고 참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은요, 하여튼 이 항상 이 사례 위주로, 특히 1, 2월 달에는 사례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이 총 법률이 6개 법률이 있어요. 그럼 이 6개 법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 공부를 하냐면, 먼저 부동산 공법은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법이 굉장히 길죠. 중간에 밑자가 들어가죠. 밑자가 들어가는 법들은 다 2003년도 이후에 만들었어요. 법 하나 빼놓고는요. 너무 길죠? 예, 두 번만 읽으면 숨이 차. 그래서 약어를 써요. 국토계획법이에요. 약어로. 이게 우리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기본법.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합격하고 싶다. 저 국토계획법을 정복해야 돼요. 예. 국토계획법이 기본법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공부할 법이 도시개발법이라고 있어요. 도시를 개발할 때 쓰는 법. 아주 많이 쓰이죠. 도시를 개발할 때. 그래서 무슨 관광단지, 문화예술단지, 연구단지, 무슨 시가지를 조성하고 서울의 마곡 같은 데가 다 도시개발법으로 만든 신도시예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있어요. 환경정비법.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은 들어보셨죠? 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법이 이 법이에요. 이 법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지나가면서 저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하겠네. 저기는 재개발해야겠는데 뭔가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한 아파트 갖고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갖고 공부하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다 제 걸로 합니다. 예. 제가 다 자문했던 것들. 예.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절대 여러분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제가 다 했던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부동산이라고 나오잖아요. 부동산의 뜻은 민법에서 나와요.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에는 건축물, 조량, 수목 같은 게 있다고 나옵니다. 민법에서 부동산의 뜻이 나오고, 우리는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 정착물 중에서는 건축물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에는 건축물에 대한 법이 있어요. 자, 건축물에 대한 법, 건축법이죠. 건축법이 있고, 그럼 우리 건축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축물이 뭐예요?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법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아파트 단지에 딱 가면은요, 단지 안내도가 이렇게 있죠. 안내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가면 관리사무소 있죠. 그 관리사무소 왜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주택법에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 안내도도 주택법. 예. 그럼 우리 아파트에서 보는 모든 것은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주택법에. 예. 그래서 주택법이요 가장 개정이 심해요. 예. 정부 부동산 정책 나오면 여러분 들어봤죠? 뭐 투기 과열지구 들어봤죠? 뭐 조정 대상적 다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 주택법을 또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거 뽑죠. 부녀회 막 뽑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출마할 때요, 어떻게 하면 당선되냐 그러면 주택법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만 박수가 막 나와요. 당선돼요. 그래서 혹시나 출마하실 분들은 요 주택법 잘 공부해 놓으시면은 주택법 잘해야지만 이게 당선이 돼요. 주택법.
그 다음에 우리 개발 안 된 땅이 농지하고 산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농지에 대한 법이 있죠. 농지법. 이 6개 법률. 이게 우리는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 그래서 시험 과목으로 한 거예요. 원래 우리 부동산 공법은 몇 개나 될까요? 대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 법 중에 부동산 공법, 부동산에 대한 공법, 공공의 법.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공공의 법, 공법 118개나 있어요. 제가 5개월 전에 쉬어봤습니다. 법제처 들어가서 우리 부동산 공법 몇 개나 있을까? 법률이 118개 법률이요. 부동산에 대한 공법이 나오는 거예요. 공공의 법이. 그러면 이 118개 중에서 6개를 딱 시험 과목으로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6개를 선정할 때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일단 기본법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적용이 되죠. 그렇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게 2개의 법률이죠. 신도시를 만들 때 쓰는 도시개발법. 도시가 낡았을 때 낡은 건물 부시고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정비사업 그래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죠. 그러면 요 2개의 법은 뭐예요? 건축물에 대한 법이죠. 건축물에 대한 법. 그 다음에 개발 안 된 것, 비개발지에 대한 것. 그래서 118개 부동산 공법 중에서 6개를 갖다가 뽑은 이유가 기본법 물론 공부해야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 2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 2개, 개발 안 된 땅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법 1개. 이런 식 6개를 하고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 최소한 이 6개의 법은 알아야지만 중개업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6개의 법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국토계획법이 기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12문제 나와요. 12문제.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게 12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1, 2월 달, 3, 4월 달까지는요. 4달 동안에는 요 국토계획법을 전체 진도 시간의 절반을 써야 돼요. 왜? 이걸 정복하는 게 부동산 공법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기본법. 이 기본법이라 부르는 이유가요. 요 법에서 공부한 게 나머지 5개의 법률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 안 하고 나머지 5개의 법률을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2문제가 나올 때요. 실제 시험에서요. 한 8개를 맞췄다. 2차 무조건 합격이 고득점으로. 이게 승부가 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 앞으로 많이 공부할 거고요. 일단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나와요. 6문제.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좀 어려워요. 근데 한 4문제까지는 쉬워. 제가 쉽다 그러면은 속으로는 너나 쉽지 나한테는 어렵겠다 하지만 여러분 기준으로 쉬워요. 근데 2개 정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어렵게 나온 이유가요.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있죠. 우리 부동산 공법 출제위원은 전국에 다 합쳐봤자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20명 중에 10명이 선정이 됩니다. 10명이. 그래서 보통 한 8월 말쯤까지 문제 은행을 만듭니다. 그래서 10명이 선정이 되고요. 그 10분이 1인당 40문제씩을 내요. 그러면 10명이 낸 문제 총 몇 문제예요? 400문제죠. 이걸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한 문제당 한 페이지예요. A4 용지. 400장을 쌓아. 이 400장을 쌓은 다음에 시험 보기 2주일 전에 이제 선정위원 5분이 다시 선정이 돼요. 이 400개 중에서 40문제를 뽑는 거예요. 5분의 선정위원이. 2주일 전에 이분들이 감금이 돼요.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감금해서 출제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들이 있죠? 출제위원 감금되는 거. 예, 수능 시험 감금되죠. 그다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15회 시험 때부터 감금이 됐어요. 옛날엔 감금 안 됐다가.
그래서 2주일간 감금이 되는데 예전에는요. 저기 우리 안산에 가면은 그 펜션 하나 있었어요. 예, 물이 빠지면은 어, 걸어 나올 수 있지만 물이 들어오면은 못 나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출제하는 장소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디서 하냐고 하면 지금은 부산에서 해요. 부산에. 부산의 그 건물에서 감금 상태로. 그래서 딱 가서 휴대폰 다 내고 예. 2주일간 거기서 문제은행 400문제에서 40문제를 뽑은 다음에 이것이 오류가 있는 걸 확인하고 지문을 또 바꿔요. 순서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요. 작년도 합격생들 중에서 알바 지원하신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분들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풀어서 난이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한테요. 몇 달 전에 전화가 옵니다. 혹시 알바 안 하시겠습니까? 무슨 알바요? 시험 문제 풀어보는 거. 내년도 출제할 문제. 그러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는 일주일 감금되고 100 몇십만 원 줬는데.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문제 풀면은 그분들 성적을 보고 난이도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러면 전에는 이제 이분들이 1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 성적에 맞추면 문제 쉽게 나왔고. 예. 그래 요즘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안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 우수자를 표창을 줘. 성적 우수자를. 그래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난이도 높아져. 성적이 좋아져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다 40문제를 정하고 예전에 인쇄를 갖다가 교도소에서 했어요. 교도소에서. 문제가 누설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제 40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의 출제위원이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대학 교수님이고요. 절반 정도는 실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부동산 공부 직접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출제하시러 들어가셨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전화를 해보면 돼.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3월 달하고 3월 그 다음에 5월 달 한 8월 달쯤에 한 제가 3번 정도 강의 시간 요일을 바꾸는 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학회에 가야 돼요. 저는 부동산 학회 겸임 교수이기 때문에 학회에 가면 저 빼놓고 모든 교수님이 다 출제위원들이에요. 학회 한번 가야 돼요. 그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학회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다녀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한 여쭤볼게요. 한 2, 30만 명이 응시하는 이 공법 시험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만든 문제를 바로 낼까요? 아니면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먼저 한번 내볼까요? 출제가 오류가 있나 없나 한번 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간 자격증 시험도 있어요. 한번 내봐. 괜찮아. 오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내겠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 되는 교수님들 중에서 한 10분은 또 항상 빠져요. 빠지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도 출제하라고 예전에 의뢰가 막 왔어요. 산업인력관계공단에서. 근데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민간 교육기관에서 해당 과목을 당해 연도에 강의했을 때 자진 사퇴하게 돼 있고요. 하나가 직계 친족이 당해 연도에 응시하면은 자진 사퇴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아시는 교수님은 사모님이 중개사 시험 응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받고 자진 사퇴하셨어요. 우리 직계 가족이 시험 봐서 사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왔는데 사모님이 또 재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또 사퇴. 그 다음에 또 왔는 사모님이 또 삼수를 하시는 거예요. 또 사퇴. 그러니까 이제 산업인력관계 더 이상 안 보내. 예. 부인 때문에 한 3년간 출제를 못 하셨어요. 남편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의뢰를 예전에 받았을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당해 연도에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했기 때문에 사퇴합니다. 이렇게요. 예. 근데 아직도 잘 모르고 가끔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예상 문제를 좀 정리해 드린다고요. 언제쯤 하냐고 일단 여름쯤 할 거예요. 여름쯤에 제가 문제를 예상 문제를 정리해서 나누 같이 풀잖아요. 열심히 풀어야 돼요. 예.
올해도 제가 시험 직전에 나눠드렸던 예상 문제하고 실제 출제한 문제 비교해 보면은요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예. 이 범위를 못 벗어나거든요. 2,500개 조문이라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그 성향 못 벗어나요. 그 제가 지금 대학교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내잖아요. 중간고사 문제 내잖아요. 작년에 냈던 문제를 내가 안 보고 내요. 우리는 다 객관식으로 해요 시험을. 주관식 하면 학생들이 성적 항일하기 때문에 다 객관식으로 자동 채점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냈던 문제 안 보고 문제를 만들잖아요. 4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이 이걸 갖다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부동산 공부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들 출제 위원으로 들어가실 교수님들이 다른 데 냈던 문제들을 갖다가 제가 다 수집을 해서 이걸 평소에 다 풀어보면은요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나와요. 예. 거기서 점수를 좀 올리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웃긴 게 공부를 안 하면은 똑같은 문제를 줘도 못 풀어.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해야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법이 어려운 이유는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이거 전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출제위원들이 가장 잘하고 전공이 도시개발법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어렵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비교적 도시개발법보다는 좀 쉽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아서요. 재개발 재건축은요. 예. 그래서 조금 쉽고 건축법은 7문제가 나오는데요. 요거 좀 어렵게 나와요. 그 이유가 우리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요 합격자 수를 계속 줄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들은 합격자를 늘려달라 그러고 문제 쉽게 내달라 그러고 이분들이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태도가 바뀌겠죠. 어떻게 해요? 줄이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올해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늘려, 그렇죠? 쉽게 늘려달라 그러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합격하고 난 다음부터는 줄이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합격자 수를 줄이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데 이 어렵게 내는 타켓이 바로 우리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걸 내야 되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걸 내면 다 맞춰 학생들이 공부 하도 많이 해서요. 그래서 건축 기사 시험에 나오는 건축법 문제를 내요. 틀리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대비할 때 우리 그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 건축 기사 출제위원인 교수님한테 가서 문제를 좀 얻어와야 돼요. 교수님, 건축 기사 시험 문제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틀리라고 낼 만한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한 10개, 20개를 꼽아주셔. 그거 우리가 한 2번, 3번 정도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정답만 외우면 돼. 그건 정답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한 몇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어요. 건축법. 그다음 이제 주택법. 워낙 개정이 심하다 그랬죠? 이거 7문제 나옵니다. 주택법은 마지막 10월 달까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개정된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주택법 공부할 때. 주택법은 우리나라에 전공한 교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여자 교수님 한 분 계셔요. 원래는 2분이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청약 가점제라고 있죠. 부양가족 1명당 5점, 무주택 기간 1년당 1점 있죠. 청약 가점제를 만드신 교수님께서 주택법 원래 전공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요. 현재는 한 분 남았어요. 예. 한 분이 부인이세요. 예. 그래서 요 주택법은 워낙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은 자신이 없어요. 문제를 내는 게. 왜? 개정된 걸 잘못 내면 다 맡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엄청난 타격입니다. 예. 그래서 주택법의 특징은요.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올해 또 나와요. 계속 나와. 나온 데서. 예. 근데 요 국토계획법은요.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2교대예요. 2교대. 그러니까 홀수에 우리가 현재 몇 회 시험 대비해요? 예? 36회 대비죠. 그러면 34회
32회, 30회가 출제위원이 같아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면 35, 33, 31 2교대라고 2교대. 예. 그래서 요거는 그 2교대라는 걸 전제하에 우리가 예상 문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것도 다 제가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제가 실력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점수는 잘 나옵니까? 일단 우리 객관식 맞히면 점수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알든 모르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은 문제를 일단 맞춰요. 예. 내용은 잘 몰라도. 예. 그래서 이 주택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로 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제가 제일 분개하는 게 이거예요. 농지법 전체 법조문 수가 공인중개사법보다 더 많아요. 근데 두 문제야.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농지법보다 분량이 적은데 조문수도 적은데 40문제 나오고 저는 이걸 갖다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저는 30분 만에 진도 끝내요. 30분. 그래 두 문제를 다 맞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분량이 많은 농지법을 30분 강의해서 두 문제를 다 맞게 하는 것은 이건 강의입니까? 예술입니까? 그 예술이죠,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도를 잘 따라오시면은요 합격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나눠 드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계속 잘 모아서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제 문제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 오시는 교수님은 저 빼고는 다 출제위원들이에요. 저 빼고는요. 그러면 저는 주로 이제 부동산 공법 출제하시는 교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 세종사이버대 같은 경우도 교수님 현재 40명이나 돼요. 예. 절반 정도가 출제위원이시네요. 근데 한날은 우리 부동산 공법하고 공시법을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교가 새로 왔는데 야 부동산 공법 문제 좀 갖다 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공시법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기 뭐해서 예, 공시법 문제를 학생들한테 줬는데 거기서 문제가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제가 최대한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더 압축해서 예상 문제 풀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려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해서 시간을 확보해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첫날 요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 뭐라 그랬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든지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질문도 좀 받고. 여러분 공부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은요 고생은 많이 하고 성적이 안 나와요. 특히 공법은 그렇습니다.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 예. 뭐든 궁금하신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예.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유일하게 남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유일하게. 예. 궁금하신 거 없어요? 공부할 때. 예. 그리고 제 말을 좀 믿어 주셔야 돼요. 제 이름이 박종철이거든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공신력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은 이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해서요. 네이버 검색하면은 이 죽은 사람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 밑에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보면 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종철 공법, 그다음에 박종철 토지 뭐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가 뭐 하고 다니는지를 다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우리 와이프도 제가 뭐 하고 다니는지 저한테 안 물어봐요. 인터넷 검색해서 물어봐요. 그럼 각종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거 보고 요즘 뭐 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종철 토지 뭐 박종철 교수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가 하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년에 제 강의를 듣는 분이 한 10,000명이 중개사 강의 듣는 분들이 한 1,000명, 2,000명 되고 그다음에 실무 강의 토지 개발, 부동산 뭐 공법 실무라든가 대학에서 이번 학기 강의 들은 학생이 700명이에요. 제 두 과목 700명이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적중을 잘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강의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13회 때부터 강의했네요. 공인중 13회 때부터. 역사상 학생들이 가장 공부 안 하고 시험장 간 게 13회 공인중개사였어요. 세상 요 13회. 13회가 몇 년도냐 그러면요. 2002년도예요. 이때 강의 제가 처음 했어요. 부동산 공법 강의를요. 어디서 했냐 그러면 대전에서 처음 했습니다. 대전에서. 2002년도는 뭐 했죠? 월드컵 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학원에 안 나면 배울 데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학생이 절반이 안 나와요. 밤새 축구 보고 응원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났더니 이때는 시험을 9월 달에 봤거든요. 2002년도는요. 바로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역사상 공부를 가장 안 하고 시험장에 갔던 게 2002년도 13회 때입니다. 그때요. 예. 그때도 합격자는 그때 많이 나왔죠. 근데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왜? 사람들 너무 더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더 많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일단 새해가 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면은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10월 달쯤 돼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나올 다 찍어주면 다 외우고 머리 흔들지 말고 살살 걸어가야 돼요. 흔들면 까먹거든요. 예. 손 턱을 받치고 흔들지 말고 가서 까먹기 전에 다 찍고 대개 시험 보고 나오면서 거의 다 까먹어요. 합격하신 분도 한 달 후에 합격자 발표가 11월 달에 나오거든요. 11월 말에요. 합격자 발표 나면은 그동안 이제 뭐 프린트물 시험 다 버린다고요. 그래서 보통 11월 말이 되면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품 수거할 때 있죠. 각종 복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손 갖다 버린 것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버리기 전에 한번 문제를 풀어봐. 못 풀겠어요. 한 달 지났다고. 시험 보는 그날만 6집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공부 시작했으면은 조금 더 생활 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좀 단순하게 생활하시고 뭐 1년도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10개월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은요. 대한민국에서 국가 자격증 중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인데요. 쉽게 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다 알아요.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손에서 책을 놓은 성인이 한 20년간 책을 놓은 성인이 1년 정도 꾸준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 난이도로 내야 된다. 이게 무슨 국가고시 중에서는 예전에 무슨 사법시험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1년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다 이제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월 달까지만 이제 꾸준히 하시면은 다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의 뭔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본법인 국토계획법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 네.